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딱 그 순간에 이분 오랜만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달라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시작을 했으니까 4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각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저런 돌발 행동이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우리가 최순실 씨의 속내를 하나하나 따라가다간 우리가 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기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져야지 본인에게 유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안 받아야 본인이 뇌물죄 같은 것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마음속으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알려주지 않았었고 박 전 대통령도 나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주장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하는 주장이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재판을 받은데 검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A라고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이제 다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서? 예. 그랬을 경우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러주세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에게 불러주세요. 이재용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뇌물죄와 권한남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무원인 정범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예요. 사실은 저런 범죄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왔고 그에 대한 입증 증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는 용감함까지 보인다. 이런 용감함이요. 예, 실제로 참 공교롭게도 오늘 최순실 씨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열린 건데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지금 박 전 대통령 아마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제 최순실 씨가 왜 이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공판 준비길에서는 어차피 이런 얘기를 못하고 오늘 뇌물죄 첫 길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지금 그 특검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인 수가 16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순실 그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진짜 이 사건 핵심은 자기,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강하는 증거들이고 오늘 또 김종차관은 안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그랬죠. 불출석했어요. 본인의 사건 기일 때문에 조정을 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뇌물죄가 아니라는 걸 밝힐 사람은 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끈 떨어지는 박 전 대통령이니까 이제 막 박 전 대통령 불러달라고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누구도 무슨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둘 있는 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다 보니 그러면 나머지 곁다리 하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서 바로 하자. 이거 160명 언제 다 할래?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이렇게 아주 주장을 했잖아요. 불러달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본인들은 뇌물수수에서 자유롭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걸 좀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해 온 것의 일환으로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봐라. 나랑 얘기가 똑같을 것이다. 우리들이 무슨 종류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냐.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뇌물 안 받았고 나도 안 받았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승마 지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원을 오히려 삼성에서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왜 우리를 뇌물죄를 엮느냐.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최순실 씨 측 증인으로 이경재 변호사 등이 증인 신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불러야지만 최순실 씨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 구속 후 첫 수사한 날 이제 최순실 씨가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건데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를 보여주는 최순실 씨의 헌법재판소 증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 이현정이 네. 보니까 오늘 되게 특이한 얘기라는 게 제가 이걸 들고 이경재 변호사가 애국심 때문에 독일에서 불렀는데 내가 괜히 불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영재 변호사가 부른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있다가 물론 그게 독일인지 어딘지는 지금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나는 더 할 수 없다 지금 건강 상태가 도저히 좋지 않아서 비행기도 탈 수 없다. 그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잊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최순득 씨를 통해서 장시호 씨였던 그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최순실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들어와라는 통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인도 짐을 싸서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국내에서 안 오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해외에 도피시킨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자꾸 일고 있고 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도 부각되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빨리 들어와서 의혹을 해명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최순실은 당시에 들어오지 않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독일에서 전화를 하면서 뭘 없애라 계속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렇지 모든 것들이 증거인멸이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흘러벌떡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미 증거 자체가 인멸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특히 이 통화했던 사람들이 다 짜고 그걸 다 녹음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청문회 때 다 공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모든 것들이 상황은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데 들어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아예 안 들어와 버렸으면 그냥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미궁으로 흘러가고 결국 내가 망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들어와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본인이 한탄조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독일에서 귀국하지 말았을 걸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나를 독일에서 왜 오라 그랬냐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와라 뭐 오늘 세게 얘기하네요. 예, 뿐만 아니라 사실 네. 최순실 씨가 강한 정신력으로 특검 조사 중에 김치볶음밥을 시켜달라 이렇게 진짜 주문한 흔치 것도 않죠. 네. 알려졌는데 지금은 인간 취급도 안 할 정도의 수사를 받았다,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 의뢰인들이 이렇게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속내가 있는 건가요? 사실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김치볶음밥을 시켜달라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강압 수사는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는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여러 진술, 관련자 진술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그 전제 조사가 잘못됐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고, 그래서 강압에 못 이겨서 나도 뭐 허위로 뭐 얘기를 하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나뿐 아니라 뭐 삼족을 멸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기거든요. 흔들기. 검찰이 만들어 놓은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호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나는 강압수사를 받았고 내가 말한 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내에서만 나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시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이 조서가 과연 제대로 된 조서인지 정말로 혹시라도 검찰이 우리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혹시 어떤 강압적인 행위를 해서 대답을 유도한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흔들기 성공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네. 오늘 친박 핵심인 물론 뭐 핵심은 모르겠어. 송문정 의원이 지금 삼성동에는 일단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왜 홍문정 의원이었을까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홍문정 의원이 청기누설 담당 의원입니다. 옛날에 보면 반기문 총장과 예. 친박에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분권형 개헌을 뭐 꿈꾸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서 사실은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들여다보면 친박 진영 내에서 생각했던 일들인데 너무 일찍 또 언론에 그걸 공표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었기도 하거니와 또 사실은 지근해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지근해 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좀 은둔 생활을 했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삶의 목표는 사실은 청와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79년도에 쫓겨났을 때 사실 아주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을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런 어떤 비운의 삶을 자기가 명예회복을 시키겠다. 그래서 10수년간의 어쨌든 그 와신 상담 끝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명예회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꿈을 완전히 이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꿈을 이룬 다음에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정 수행을 잘하는 것인데 사실상 꿈을 이룬 다음에는 관저에만 있었다거나 혹은 뭔가 적극적으로 국정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그 지근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격, 누구나 다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은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막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술도 먹고 폭탄주도 돌리고 했지만 자기가 목표를 딱 이룬 다음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관저에서만 있고 내성적인 어떤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이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절대로 나의 어떤 약한 모습을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성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태도 변화가 없다. 근데 이제 하도 우리가 일각에서 다, 뭐 일각도 아니고 다 얘기했지만 저 백 변호사님. 네. 전면 부인이 구속을 불렀다고 했으면 지금쯤에 어느 정도 변호인단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좀 바뀌어야 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변호사들이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부인은 뭔가 논리적이고 법적인 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조사를 받고 흡족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손범규 변호사가 뭐 검찰 가족이 경의를 표한다 그랬다가 그게 오히려 검찰을 더 당황하게 해서 구속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아닙니다. 어쩌고저쩌고 대답을 하면 더 추가 질문 안 해요. 그냥 그대로만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충분히 반영해줬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도 변호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마도 안 알려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툴까를 고민을 하던가 뭐 무언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세분해서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물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계속 혼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호인단 자체가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 전 대통령한테 고언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고언을 받아들일 상황도 지금 뭐 그런 심리 상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오늘도 역시 저번과 비슷하게 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저번 조사 때문에 다릅니다. 저번 조사에는 물어보고 답을 한번 들었다면 예. 지금은 꼬리 질문에 계속 달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고강도라는 드리고.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부인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내일 좀 브리핑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기 전에 검찰 수사받을 때 부인을 했었더라면 뭐 구속까지 안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인정을 했었더라면 구속까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된 마당에 이제 와서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써서는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럴 수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뭐 선처를 조금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감형을 조금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구속 상태를 벗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정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오히려 차라리 일관되게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제 와서는 뭐 거죠. 의미가 없다. 아.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조사에서도 당연히 그런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번 태도에서는 이제 검찰도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장을 적어야 돼요. 공소장을 잘 적어야지 검찰의 실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봐주는 수사는 절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넌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너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에 사실을 비춰본다면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근데 왜 너는 다른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증거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 사람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나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진짜 너라고는 안 하시죠? 예. 예, 실제로 뭐 이현정 의원이 네. 이제 와서 인정을 해서 뭐 확정 판결을 빨리 받는 것보다 끝까지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서 끝까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그게 좀 더 뭐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구치소 생활이 편안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일반 피의자 같으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전략을 쓰겠죠.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타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또 해결의 방법은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우리가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뭡니까? 내란 및 내란 수괴죄입니다. 그건 뭐 거의 사형밖에 없는 죄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년 동안 살다가 결국 이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두 분 다 사면돼서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텐데 아마 대부분의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뇌물죄 다 인정받아서 뭐 한 몇십 년, 10년 이상 산다 하더라도 과연 그 형기를 다 채울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을 법리적인 싸움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자신이 나오고 있는 길인가? 예.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지금 정치 세력이 살아있고 자, 그럼 태극기 집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나의 결백도 인정을 해줄 것이고 법원에서 딱 판결내면 그건 뭐 다른 문제고 그렇죠. 나중에 형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신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정책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끝까지 그냥 무죄로 그냥 몰고 가는 것이죠.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대략적인 이제 4시간 동안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맥락들은 이해가 됐는데 정리하기 전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노 변호사님. 오늘 서울구치소 조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여기 여성 수사관들이 동행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피의자가 여성이니까 그렇죠. 아, 그냥 이게- 단순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해서 여성 교도관들이 그 사람을 이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성적으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교도관들을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그 전담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조사할 때 수사관이 항상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럴 때 여성 수사관은 오히려 같이 참여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눠. 불러달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본인들은 뇌물수수에서 자유롭다 이런 뭐 자신감이 있다는 걸 좀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계속해서 부인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해 온 것의 일환으로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봐라. 나랑 얘기가 똑같을 것이다. 우리들이 무슨 종류의 뭐 얘기를 했다는 것이냐.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뇌물 안 받았고 나도 안 받았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승마 지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원을 오히려 삼성에서 해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왜 우리를 뇌물죄를 엮느냐.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최순실 씨 측 증인으로 이경재 변호사 등이 증인 신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불러야지만 최순실 씨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 구속 후 첫 수사한 날 이제 최순실 씨가 오랜 그러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고 그에 대한 입증 증거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는 용감함까지 보인다. 이런 용감함이요. 생각이 예. 예, 실제로 참 공교롭게도 오늘 네. 최순실 씨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열린 건데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지금 박 전 대통령 아마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당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제 최순실 씨가 왜 이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공판 준비길에서는 어차피 이런 얘기를 못하고 오늘 뇌물죄 첫 길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지금 그 특검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인 수가 16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려면 본인이 그동안에 어떤 마음속으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알려주지 않았었고 박 전 대통령도 나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주장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하는 주장이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재판을 받은데 검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A라고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이제 다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서. 그랬을 경우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러주세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에게 불러주세요. 이재용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뇌물죄와 권한남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무원인 그 정범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예요. 사실은 저런 범죄가.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딱 그 순간에 이분 오랜만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달라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시작을 했으니까 4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각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저런 돌발 행동이 나왔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님. 우리가 최순실 씨의 속내를 하나하나 따라가다간 우리가 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기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져야지 본인에게 유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안 받아야 본인이 뇌물죄 같은 것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순실 그거요.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진짜 이 사건 핵심은 자기,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강하는 증거들이고 오늘 또 김종차관은 안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그랬죠. 불출석했어요. 본인의 사건 기일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뇌물죄가 아니라는 걸 밝힐 사람은 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끈 떨어지는 박 전 대통령이니까 이제 막 박 전 대통령 불러달라고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누구도 무슨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둘 있는 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다 보니 그러면 나머지 곁다리 하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서 바로 하자. 이거 160명 언제 다 할래?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이렇게 아주 주장을 했잖아요.